현재 아열대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평안도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는 열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몽골 지역에서 영하 19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정체전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강수는 6월 장마전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의 5880선이 평안도까지 북상해 중상층 대기는 고기압권에 들었지만 중하층 대기의 불안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인근 대기 분석에서는 상층 발산을 유도하는 편서풍대가 충청 지역까지 남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층 제트와 열대 수준의 높은 포화 온이가 결합해 강한 호우대를 유지시키고 있으며 온드선과 노점선이 200헥토파스칼 고도까지 밀착해 대기 전체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상승 기류의 결고도는 56m로 낮아 주로 저층에서 강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류가 집중적으로 수령하는 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극한호우가 발생 중입니다. 보통 6월 장마철에는 정체전선이 5820선 부근에서 형성되지만 이번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은 5880선 이상에서 발달한 선상응 대륙계 강수대로 장마철보다 강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태풍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현재 태풍은 대만 남부 타이동 해안에 상륙한 뒤 가오슝 인근의 대만 협곡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성기 시점에서 일본 기상청 기준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로 관측됐습니다. 태풍의 중심 풍속은 한때 초속 40m에 달해 강도 상위에 준하는 위력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뚜렷한 태풍의 눈이 형성되었고 중심부 수렴이 매우 강해 바람이 극대화되는 말 그대로 초대형 괴물 태풍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대만의 험준한 산맥을 통과한 직후로 중심 기압은 약 985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초속 30m로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광동성 차오저우 인근에 재상륙한 뒤 열대자압으로 변질되어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날씨를 보면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걸친 정체전선이 점차 황해도 방향으로 북상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남부지방은 열돔의 중심권에 들어 더위가 심해지고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서해 북해상에 위치한 중규모 저기압은 빠르게 북한을 거쳐 방해는 동해 북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저기압 후면으로 정체전선이 재형성되면서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날 새벽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충남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북상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여러 도시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동안에는 몽골 동부에서 내려온 한기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체전선과 중부지방의 강수대가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한편 새벽에 광동성 차오저우 해안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버들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며 열대자 앞으로 변질되어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중국 북동부에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충청 지역까지 영향을 주겠고 이 시점부터 강수 강도는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서풍이 부는 영남 지역은 팬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더욱 치솟을 전망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중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간헐적인 소나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시간대에는 수도권과 강원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대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편서풍이 중부지방까지 내려오고 이로 인해 하층 대기의 불안 정도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강수 패턴입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16일 토요일에는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해 요동반도 부근까지 물러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거나 가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드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열돔 현상으로 인해 공기 흐름이 정체된 경기 남부와 팬 영상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해안 지역에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편서풍이 내려와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낮 기온이 32도 미만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17일 일요일 아침에는 만주 지역에서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평안도 부근까지 남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약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낮에는 경기와 강원 중북부 일부 지역에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전날보다 팬 현상이 약화되면서 남부지방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기온이 소폭 하강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습도가 여전히 높아 체감 더위는 다소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기는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던 비는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소량의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일에는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을 덮으며 강력한 열돔 현상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열대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이 다소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서쪽에서 상층 한기가 남하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까지 깊게 내려오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폭염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즉, 한기가 개입하지 않는 한 이번 더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말 이후의 중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대기 대순환 패턴을 나타내는 MJO, 마든 줄리안 진동 신호가 현재 인도양에서 점차 인도네시아 인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태평양 해역에서 MJO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열대 수렴대 ITCZ 부근에서의 대류 활동을 강화해 태풍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태풍이 한반도 날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와 세기에 따라 강수 패턴뿐 아니라 기온 분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상 변화에 유의하시고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원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폭염은 단순히 한반도 상공의 아열대 고기압 영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상층 한기의 움직임과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 다습한 공기의 경계가 약해진 상태가 겹치면서 고온 현상이 더 길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8일 이후에는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3에서 37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체감온도는 40도에 근접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돔 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도심 열섬 효과와 맞물려 열대야가 연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안 내륙을 가리지 않고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냉방과 수분 보충된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MJO 활동이 서태평양에서 강해지면서 열대저기압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7에서 10일 후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태풍 경로 예측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공쪽으로 물러나면 태풍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폭염, 열대야, 그리고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및 습도 모두 높은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실내외 활동 시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날씨 변화에 따라 단시간에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외출 전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 이름 제11호 태풍 버들, 부알로이. 현재 위치 대만 남부 타이동 해안 상륙 후 가오슝 인근 협한 부근 통과 중. 발생 시각 5월 5일 09시 UTC.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 상륙 직전 965헥토파스칼, 약화. 최대 순간 풍속 30m/s, 상륙 직전 40m/s. 이동속도 시속 20에서 25km 북서진. 폭풍 반경 강풍 반경 약 300km, 폭풍 반경 약 150km. 태풍 진행 경로 및 전망. 단기 전망 24시간. 태풍은 대만 산악지형을 통과해 약화되고 내일 새벽 중국 광동성 차오저우 인근에 재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상륙 이후 열대조합부 TD로 급격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폭풍 반경이 넓어 중국 동남부 해안과 홍콩, 마카오 일대는 여전히 강풍, 호우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중기 전망 24시간에서 72시간. 광동성 상륙 후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소멸 과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멸 전까지는 남중국해와 광동성 부근 해안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집중호우와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영향, 직접적인 태풍의 중심 경로 영향은 없겠는데 남서쪽에서 북상하는 태풍 잔류 수증기와 북쪽의 정체전선이 결합해 수도권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큽니다. 17일, 18일 사이 중부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태풍 영향보다 아열대 고기압에 의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예상 위험 요소, 강풍 피해, 해안가 및 도서지역은 가로수, 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우려, 집중호우, 저지대, 하천변 침수, 산사태, 도로 유실 위험이 있습니다. 해상안전, 전해상 풍랑용보가는 어선 및 해상작업 중단 권고. 현재 남부지방에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력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서서히 북상하고 있으며 상층에서는 강한 열돔 현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폭 25m/s 이상의 강풍력을 동반한 채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전역, 특히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인 가오슌과 주변 해안 지역은 폭풍과 높은 파도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해수면의 물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최대 7m 이상의 파고를 형성하고 있어 해안가 침수 위험도 큽니다. 이번 태풍은 8월 8일 관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약 일주일간 세력을 키운 뒤 북서진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확장되면서 태풍의 예상 진로가 점차 남쪽으로 수정되었으며 고기압의 압력에 의해 남쪽으로 눌린 채 대만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이 태풍은 2019년 태풍 다나스 이후 두 번째로 비슷한 경로를 보이는 사례로 올해 중국에 상륙하는 6번째 태풍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관통한 뒤에는 중국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체전선은 북상하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올해 제2차 장마는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고래꼬리형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부근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하면서 시작됩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가 고기압의 몸통 역할을 하고 그 꼬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뻗어옵니다. 여기에 티벳 고원, 해발 4,500m 이상에서 형성되는 거대한 티벳 고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층과 하층, 두 겹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덮는 현상은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것과 같아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지면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상공 1,500m와 지상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여기에 팬현상이 더해지면 기온은 쉽게 35도를 넘어섭니다. 이로 인해 7월 말과 8월 초에 나타났던 열돔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반도는 필리핀 마닐라와 비슷한 고온다습한 기후를 잠시 경험할 수 있으며 강력한 폭염이 연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낮 외출 자제, 수분 보충, 냉방기기 활용 등 폭염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단기적인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모두 강하게 발달하면 한반도 상공에 안정적인 고기압 지배권이 형성됩니다. 이때 상층과 하층에서 내려오는 고온 건조 공기가 하강하며 대기를 더욱 가열하고 지표면에서 발생한 수증기는 빠져나가지 못해 극심한 더위와 습도를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래꼬리형 구조가 유지되면 일본 동쪽 해상에 거대한 시계방향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이 소용돌이가 고기압의 힘을 계속 보강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뜨거운 공기와 습한 공기에 동시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상 패턴은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유발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과 대도시는 열섬 효과가 겹쳐 새벽 기온이 28도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체감 피로도를 높이고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태풍 이후 남해안과 제주 해역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성 파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로 해안 임식과 월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8월 하순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간결적으로 북쪽의 차가운 기류와 남쪽의 뜨거운 기류가 충돌하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방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1, 2주간은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반복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낮,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것,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카페인, 알코올 음료는 피할 것, 노약자와 어린이, 반려동물은 차량 내에 단독으로 방치하지 말 것, 폭염 속 장시간 작업 시 반드시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할 것.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이 이중고기압과 열돔의 재발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염은 단순한 일시적인 더위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기순환 패턴의 복합적인 결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8월 말로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지만 고기압이 물러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가을 태풍의 가능성입니다. 태풍은 여전히 서태평양에서 활발히 발생하고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질 시점에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 경우 폭염이 끝나자마자 집중호우 강풍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동안 지적된 고온과 강한 일사량은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논과 밭에서는 토양 수분 부족이 심화되며 벼 이삭 형성기와 채소 생육기에 열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는 작황 부진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농가에서는 더위로 인한 반생산성 저하와 폐사 위험이 증가하므로 냉방 급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폭염은 전력 수요 급증을 불러옵니다.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력 피크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 분산과 전력을 위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올해 여름의 폭염 현상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닌 지구온난화의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대기 상층의 기압 배치가 점차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경향, 그리고 극지당 온도 상승에 따른 제트기류 약화가 이러한 열돔과 정체전선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름은 태풍, 정체전선, 열돔, 이중고기압이라는 복합적인 기상 시나리오를 경험하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기 예보뿐 아니라 계절 단위의 중장기 기후 예측을 바탕으로 한 재난 대응책의 강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늦더위와 열대야, 가을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상재해의 연속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8월 13일 밤,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과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순간 최대 풍속 25m/s 이상의 강풍이 불며 높은 파도와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츰 구름이 많아지고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혼잡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저녁,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무겁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강풍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많겠으니 실내 활동과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에서 7m까지 매우 높이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는 태풍 잔여 영향이 남아 항해나 조업이 어렵겠습니다.